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BTS 버터가 7주 연속 빌보드 핫백 1위에 이어서 새로운 신곡이죠. 퍼미션 투 댄스마저도 새롭게 1위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잭슨 이후에 30여 년 만에 최단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브 독보적인 주도주 논리, 그리고 넷플릭스, 카카오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책 소개를 하면서 단순한 어떤 그 아이돌 차원을 넘어서 시대를 어떤 그 대표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이 아니라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퍼미션 투 댄스 빌보드 1위, 버터와 바통 터치 대기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8주 차에는 이제 그 퍼미션 투 댄스가 2위를 하고, 그 다음에 버터가 2위를 하면 거의 기적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버터가 이제 7위를 한 것 같아요. 이거마저도 거의 뭐 기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위가 이제 그 BTS고, 3위가 이제 그 스테이라는 노래인데, 더키드 라로이하고 이제 그 저스틴 비버하고 같이 이제 그 듀엣으로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위가 이제 그 BTS고, 좀 아쉬운 것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대단하죠. 핫백 그 10위권 내에서 하이브 곡이 3곡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만큼 이제 막 향후 또 많이 또 돈도 이제 많이 벌어들이고 또 그 이런 추이로 간다면은 나중에 비틀즈하고도 거의 뭐 동급 반열에 올랐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퍼미션 투 댄스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하여튼 그 전 세계 어떤 그 위기와 극복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국제 수어, 저 수화로 알고 있는데 수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방탄소년단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그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아티스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넷플릭스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2012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급등세를 보이는데, 근데 사실 그 차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반 차트가 되겠고, 원래는 사실 로그 차트로 봐야 돼요. 로그 차트 비율대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 보게 되면 2013년도 1월 달에 10달러였어요. 10달러. 10달러를 이제 돌파해서 대략 한 2년 반 만에 100달러까지 돌파합니다. 2015년 한 중순까지. 10달러에서 100달러 갔으니까 1000%가 오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015년 중반서부터 2018년 초반까지 뭐 이것도 역시 한 2년 좀 넘게 해서 100달러에서 200달러 가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100달러에서 200달러 더 많이 오른 것 같죠. 이게 단순 차트로 봐서 그렇지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10달러,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달서부터 2015년도까지 오른 그 1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오른 게 굉장히 많이 1000%가 올라간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또 이제 2018년서부터 이제 2020년까지, 2020년에 200달러에서 또 500달러까지 오르는데, 역시 그 육안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는 2013년서부터 2015년까지 대략 한 2년 반 만에 1000%가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하이브가 넷플릭스하고 비교한다면 요 사이클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모가 자체가 이제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뭐 1000% 혹은 그 이상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이 파동론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자,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가 그 넷플릭스가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이라면, 그 하이브는 이제 그 음악의 어떤 플랫폼 기업이죠.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는 없지만은 음악 시장이 사실 드라마라든가 영화 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상식을 동원하더라도 뭐 그런 것 같거든요. 여하튼 간에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어떤 플랫폼 기업에 넷플릭스가 있다면, 하이브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 기업이다. 음악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유명 아티스트가 탄생이 되게 되면, 그게 뭐 H.O.T가 될지 뭐 동방신기가 될지 소녀시대가 될지 탄생이 되면은 이제 그 많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죠. 그리고 인기가 시들면은 이제 예능 프로 나오면서 적당히 생활하는데 주가가 또 이제 빠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이브의 핵심 가치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하나로 우리가 그 묶고 나면 결국은 위버스죠. 위버스라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처럼 이제 급등락을 하지 않고 꾸준한 어떤 그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지금 하이브 주가의 위치는 2013년도 초에 넷플릭스가 1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한 2년 반 동안 올랐는데, 그 사이클에 해당이 된다. 제가 이제 누차 강조를 해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사실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죠. 기업도 유기체입니다. 기업도 모든 기업은 사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잠깐 1년 살다가 소멸될지 100년 혹은 그 이상 기업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소멸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우리가 투자하죠. 앞으로 절정기에 진입할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넷플릭스 이미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지금 이제 뭐 500달러대에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고 앞으로 넷플릭스처럼 고도로 성장할 그런 기업을 이제 그 초기에 저점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봉이라든가 연봉선을 길게 보게 되면 단기 시세 일희일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글로벌 증시,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중에 뭐 한 플러스 3, 4천 원 정도 나왔다가 지금 뭐 밀리고 있는데 이거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있어요. 이래서는 우리가 뭐 토끼 사냥이라든가 꽁 사냥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결국 또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더라도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사실 너무 많이 추천했는데 이 잔수나 묘수를 부린 분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오히려 손해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초보 투자가들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5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매도도 17만 원대죠. 6월 25일 날 지난 6월 25일 17만 장중 고점이 3,000원까지 올랐었는데 17만 원대에서 전량 일단 매도를 했어요. 이게 그 카카오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더 가요. 더 가는데 대략적으로 14만 원 정도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17만 원대 한번 팔고 뭐 다시 또 되사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에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 팔아주는 것도 팔아주고 되사고 그런 것도 좋고 고점에 안 파는 분이라면 그냥 끌고 가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조정 과정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역시 이제 그 앞서 우리가 넷플릭스하고 하이브하고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카카오하고 비교했는데 카카오의 어떤 그 생로병사 과정 대략 지금 그 작년 코로나 최저점 3월 20일서부터 지금 대략 한 15개월 올랐거든요. 15개월 동안에 약 한 700% 올랐습니다. 그 오르는 과정 속에서 하이브의 현재 파동의 위치가 어디냐? 자, 지금 제가 5월경을 이제 주목을 했는데 5월이면은 이제 다시 고점, 역사의 고점을 4만 원 부근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이제 카카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시세죠. 젊은 시세에 투자를 해야 돼요. 카카오는 이미 그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최고의 기업의 반지를 올랐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는 주가가 크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은 별로이나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죄송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최고의 기업이죠. 그러나 하이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브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도 좀 달리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뭐 5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갈지 안 갈지 저도 제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만은 이러저러한 어떤 그 정보나 지식을 조합해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하이브를 100만 원 얘기하기는 사실 그 뭐 좀 외고 갈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역사의 최고점이 이제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35만 원 정도 돌파해서 5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상식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하이브 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 증자를 했기 때문에 역사의 최고점이 이제 좀 떨어져서 34만 7,490원입니다. 이 대략 35만 원이라고, 앞으로 이제 35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5만 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심리적인 저항선. 그 초보분들이 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한 8,000m라고 치죠. 예, 8,000m 예전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저항선이 된 거죠. 저항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저항선이라는 것이 뭐 획일적으로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저항선이 있는데 매물 저항선도 있고 뭐 다양한 저항선이 있는데 또 가치 저항선도 있죠. 가치 대비 적정수를 찾아가게 되면 못 가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가는 경우 어떤 관성이라든가 가속도가 개입이 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죠. 여하튼 간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35만 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35만 원 넘어갈 수 있는 수급적인 근거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건데,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블락들이 있었죠. 블락들이 286만 주고 286만 주가 블락들이었고, 블락들 제외 물량도 한 200만 주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80만 정도가 그 당일날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286만 주 판 입장에서 수익이 워낙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산 입장 그 물량을 이제 물론 그 당일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할인해서 이제 블락들이 한 거죠. 9%대까지 9%까지 할인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시장에서 작용하면서 이제 빠졌는데, 여하튼간에 9% 할인해서 그 물량을 잡은 세력들, 그 세력들은 자기 평균 매수 단가를 안 깨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할 거예요. 또 자금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락딜 그날은 앞으로 그 어떤 그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블락딜 물량을 받은 세력, 대략적으로 한 29만 원이 치죠. 29만 원인데 뭐 35만 원 정도 목표로 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보더니요.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자기네들이 받은 자기네들이 받은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최소한 50% 혹은 1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목표를 한다고 그러고 목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락딜 당시 거래량 그 400, 블락딜 물량 286만 주 플러스 200만 주가 되겠죠. 악재를 통해서 산 세력이기 때문에 480만 주 가까이는 어떤 새로운 출발점을 해석해야 될 것이고, 역사의 고점 35만 원을 돌파하기 마지막 어떤 수급 체계의 어떤 뭐라 변화가적이라고 할까요? 강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봉은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저점과 저점을 계속 연결하니까 추세 지선이 다 닿아요. 그런데 최근에 추세 지선에 닿지가 않죠. 블락딜 이후부터 추세 지선에 안 닿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그 추세 과정 속에서 매수 매도 싸움의 어떤 그 흐름 과정이죠. 흐름 과정인데 그 흐름이 일정을 했는데 블락딜 이후부터 원래는 이제 그 6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6월서부터 좀 고점을 이제 28만 원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일반적인 매수위 하다가 저점에 비해 체증한 시선 속도는 압도적으로 매수가 우위예요.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의 기회가 급격하게 이제 체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 바람이라면 지금 오늘 이제 31만 원이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데, 뭐 30만 원까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31만 원을 지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고점을 돌파한다. 33만 원대가 되겠는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 35만 원을 돌파하고 말 그대로 뭐 본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 포함해서 한 4일 동안의 거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적다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세에 개입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만약에 이제 그 양봉을 뻗으면서 올라가려면 한 100만 주 정도, 최소한 100만 정도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뽑아낸다면은 요번 파동에서 다시 이제 앞전 고점 33만 7천 원은 물론이고 35만 원 돌파하면서 본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 역할을 우리가 카카오가 했다면 카카오가 핵심이었죠. 당시 우리가 뭐 삼성전 현대차도 출연했었고, 특히 삼성 SDI,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등등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그 제가 보기엔 무게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큰 그림을 하는데 혼자 하시면은 많이 외로워요. 오를 때 또 막연히 더 오를 것 같고 빠지게 되면 또 두렵고 그러는데, 공감을 하시게 되면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뭐 물량이 투자 금액이 너무 작은 분이라면 좀 안타깝죠.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적당한 수준의 어떤 그 투자 규모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는 최근에 종목을 계속 압축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하이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우리가 17만 원대 최초로 이제 하이브를 저희가 주력지에 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회원 최근에 가입은 조금 뜸해요. 장세가 좀 불황이기 때문에. 근데 가입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하이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천차만별이요.
뭐 조금 벌고 팔았다는 분도 있고 또 손해보고 손절했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저희한테 회원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게 되면 뭐 좋은 결과로 반드시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가입 금액과 기간이 3개월 단위, 150만원, 6개월, 250만원, 1년에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그래서 뭐 1년에 가입하시기가 이제 부담된다 하시는 분은 이제 뭐 일단 3개월로 하든 뭐 6개월 하시는데, 가입하고 이제 1개월 이내 추가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은 이제 250만원이 되겠죠. 6개월이면 이제 150만원 입금하시면은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1년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보내드리거든요. 뭐 물론 긴급 상황에서는 이제 긴급 브리핑 형태로 이제 자주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회사 계좌번호가 있죠. 1405 시작하는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본인 전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